저는 이제 그전까지 적금을 위주로 들었는데 이제 들으면서 아, 펀드도 괜찮구나 이런 어떤 새로운 상품들을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경기도 부천의 한 노인복지회관. 박춘희 주부는 현재 학원 강사의 경험을 살려 1년째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노후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박춘희 주부. 막연하지 않죠. 그러니까 노년이 된다는 게 그분들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거죠. 일단 건강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건강을 해야지만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노년이 됐다고 해서 가만히 집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차근차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녀. 그녀의 안락한 노후 준비는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랍니다. 노후 준비는 현명한 자산 관리를 통해야 한다는 박춘희 주부. 그녀의 30년 후의 모습이 기대되나요? 우리 박춘희 주부님 혹시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자산 관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자산 관리라고 뭐 특별히 받아본 건 없고요. 네. 제가 뭐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니까 우선 자신의 재정 규모를 좀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집 일단 자산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부채는 얼마인가, 그다음에 제가 지출하고 있는 항목이나 그다음에 제가 들고 있는 저금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이제 파악은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니는 주거래은행에서 주로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하려고는 하지만 사실 개인이 집에서 저 같은 주부가 하기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회사가 보면은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손익계산서도 있고 재무상태표도 있는데 개인도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전업주부 같은 분들은 남편분하고 같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혼자 하시는 것보다 남편분의 동조가 있으셔야지 생활비 절감을 하더라도 같이 하실 수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고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태표를 한번 보게 되게 되면요. 네. 지금 지출을 현황하고 저축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교육비가 지금 한 115만 원 정도 들어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기타 경조사비, 식비 이런 걸로 해서 전체 지출이 345만 원 정도 지출하시는 걸로 말씀을 해주셔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저축 내역을 봤더니 여유자금이 현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적금과 펀드가 각각 20만 원씩 들어가시고 보험금이 전체 그 비율 중에서 한 70% 정도 들어가서 전체 지출액이 346만 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저도 남편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박춘희 씨는 남편과 이렇게 노후 계획을 함께 세우신 건가요?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닌데요.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계획하기로는 이제 저희가 남편 65세까지를 이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막내를 늦게 낳았거든요. 그 아이가 지금 5살인데 네. 그 아이 학교를 다 하면 27살 정도에 이제 저희가 독립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도 저희 부부가 그 이후에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주로 생활을 할까 계획을 잡아놓고 대강 제 혼자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최소한 없어도 최소 생활비가 200만 원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노후에 200만 원 정도. 그런데 박춘희 주부님의 자산 분석표를 보니까요. 노후에 어떤 연금 그리고 또 종신보험하고 이런 거 이제 연금보험하고 보면은 노후에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다른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예. 연금을 제가 55세에 받거든요. 근데 따져보니까 한 달에 한 7, 80만 원 정도밖에 제가 수령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2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상의한 부분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정화되는 부분을 좀 더 모아서 이제 펀드라든가에 이제 가입을 하고 싶고요. 이제 또 하나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게 역시 부동산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에 이제 일정액이 임대료로 받을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싶은 게 이제 네. 지금 소망인데 아직은 저희가 목돈을 마련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희망사항이죠, 지금은. 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럼요. 하잖아요. 희망사항을 크게 가지셔야 되는데 팀장님. 예. 편안한 노후라고 얘기하면 좀 모순일까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려면
얼마 정도 모아야 될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대개 그 회사들이 그 정년이 한 55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년까지 다닌다는 가정을 해서 55세부터 65세 정도까지 또 자금 수요가 좀 다를 거고요. 65세에서 75세, 지금은 연명이 이제 85세 가까이 되니까요. 85세에서 75세에서 85세, 그 구간도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자기 집이 있고, 그 다음 자녀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지출이 없고, 부부 두 분이 기초적인 생활을 한다고 보면은 한 55세에서 65세 정도는 한 150 내외 정도, 네. 그 다음에 65세에서 75세는 100만 원, 그 다음에 뭐 75세에서 85세는 한 70만 원 정도. 이거에는 뭐 특별하게 의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감안 안 했습니다. 네. 기초적인 생활비,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연령이 많이 되어질수록 좀 활동하시는 영역이 줄어드시니까 그 지출하는 그 금액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평균적으로 보면 월 한 100만 원 정도라고 본다고 하면은 55세부터 85세까지 한 3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특별한 소득 없이 10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하면은 그 일시적으로 한 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6억은 어떤 의미냐면 6억이란 돈을 은행에, 지금 현재 은행 금리가 한 4% 내외인데 4% 정도로 그냥 놔두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특별한 활동 없이 거기서 나오는 이자와 원금을 갖고 계속 100만 원씩 쓴다고 가정하면은 30년 정도 쓰는데 한 6억 정도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억 원이요? 예. 와. 그러니까 이 편안한 노후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정도의 금액이 6억 원이라면, 예를 들자면은 한 월 수입 300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인들이 16년 정도를 모아야 이 6억 원이라는 돈을 손에 쥐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절반이 15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한다면 30년이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돈 벌기 시작한 20대 때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제 6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여유 자금을 해서 마련하나 55세 8억이라는 어떤 금액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더 불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럴 때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20세일 때 예를 들어 금리를 갖다가 한 6% 정도 운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20세일 때 매월 60만 원 정도를 붓게 되게 되면은 55세 되면은 8억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50세일 때 만에나 출발한다고 하면 매월 1,200만 원을 갖다가 저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빨리 어릴 때 노후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박춘희 주부님 얼마나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박춘희 씨가 노후에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이제 대대적인 전략을 감행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지출 부분에서 가장 손쉽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저희가 이제 가족이 5명이다 보니까 식비는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되죠. 먹고는 살아야죠. 식비는 예. 안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제 기타 생활비로 한 8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조금 더 절약을 한다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50만 원 선까지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노후에 대비하는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참 엄마로서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인데 네. 교육비가 제가 저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사실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로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시킨 사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